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3학기 5교시입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아들러 김지용입니다. 우리 아들러님 뇌부자들에서 이제 이런 상담 혹은 이제 네. 정신의학 관련 컨텐츠 많이 해봤는데 네네. 이 정신력은 또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좀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저희는 이제 정신과 의사들끼리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다들 할 말이 좀 더 많아가지고 네. 분량 싸움이 치열하시군요. 네, 분량이 그래서 너무 길어지고요. 그리고 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꼭 마냥 좋은 게 아닌 게 사실은 정신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되게 중요할 때도 많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저희 입장에서 말하니까 중립성을 못 지킬 때가 많은데 벌써 몇 교시 하면서 이거는 저도 다음에 좀 써먹어야겠다라는 식의 말들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정신여고가 이제 그 뇌부자들보다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다 장단점이 있다. 네, 오늘 사연은 정말 오래간만에 책에서 너무 기쁩니다. 남자분이 네.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35살 남자 짜파게티 님이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3살 아들을 둔 35세 남자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나이사 정신여고 들으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비교적 오래 했기에 저희 와이프가 발랄하고 사교성이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몇 가지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장단점을 갖고 있고 저 또한 고쳐야 할 점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다만 저의 와이프의 단점이 최근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와이프는 연애 때도 다혈질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로 저의 잘못으로 인해 와이프가 화가 나게 되면 다소 과도하게 짜증을 내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수용해주는 편이고 또 와이프가 그런 감정을 오래 갖고 있는 편이 아니라서 큰 갈등이나 싸움이 된 적은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문제는 아이 앞에서도 와이프는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무서운 표정을 짓거나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 앞에서는 화내지 말자라고 하면 그 말 때문에 더 화가 나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아들은 순간 표정이 굳고 엄마에게 달려가 얼굴을 살피면서 괜찮은지를 확인합니다. 아들이 원래 기질적으로 불안이 다소 높은 편이라 이러한 상황이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또 이러한 모습은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아들이 아직 어리기에 당연히 징징거리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는데 와이프가 대부분은 잘 대처하고 육아 공부도 많이 한 편이라서 올바른 양육 태도를 보이지만 본인이 힘이 들거나 떼쓰는 빈도가 늘어나면 아이에게도 크게 소리를 지르고 엉덩이를 때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나면 와이프도 문제를 금방 인식하고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아이를 재우고 나면 저와 이야기를 하며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복이 되곤 하지요. 제가 최대한 양육 참여를 하고 감사하게 좋은 이모님을 만나서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 스트레스가 있겠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와이프를 도우려면 와이프의 여가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저에게 화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볼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저와 아이 말고 다른 대인관계에서는 이러한 감정 문제로 문제가 생긴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외향적이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서 와이프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옆집, 앞집 등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한된 관계에서 정서 표현 문제도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저와 저의 와이프가 집에서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다른 분이 보내신 문제에 대한 상담을 들었을 때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멈출 수 있는 단어를 설정하고 적용해 보라 하셨는데 그거 해봤는데요. 그 순간에는 화가 나서 하지 마라 더 열받거든 이라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없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 처음으로 사연이란 걸 보내봅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와, 짜파게티님 진짜 멋진 남편이시네요. 아, 근데 저는 제가 여자 입장에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아니, 3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잖아요. 그 아들러님도 아들 네. 두신 아빠잖아요. 네. 아들 데리고 딸 있는 가족이랑 여행 갔다가 지금 왕따 네. 나가신다고 그러셨는데 3살 아들을 키우면서 화가 나서 엉덩이를 물론 이제 때리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리고 다른 때는 잘 되는데 가끔 한 번씩 이러신다고 했잖아요. 제 경험을 비춰보면 이게 호르몬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제 생리하기 며칠 전 요런 때가 아니었을까. 만약 이게 다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좀 솔루션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저 정신과 의사로서 이 사연 듣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뭡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력 체크는 일단 한번 해봐야 될 거고요. 그런 경향성이 있는지 실제로 그런 경우 꽤 있으니까요. 맞아요. 예, 그리고 당연히 아이 키우다 보면 화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면 안 되겠지만 욱하면서 엉덩이 때릴 수도 있는데요. 스스로도 이렇게 울고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계신 거 보면 그 상황이 좀 크게 나오는 것 같고 저는 특히 더 약간 눈여겨볼 부분은 네. 화내는 사람이 보면은 가족이에요. 예, 남편과 아이. 네, 네. 다른 데서는 다 잘하시는데 네. 남편과 아이에게만 더 화를 내신다. 네, 그러면은 그 원인을 한번 탐색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전문가는 의외로 뭔가 남편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 뭐 그거는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나는 다른 데서는 다 그냥 잘 지내는데 엄마한테만 화를 낸다. 혹은 아이한테만 화를 낸다. 우리 반려동물에게만 화를 내면서 때린다. 네. 라면서 되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고요. 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옛날에 저희 뇌부자들 멤버들과 함께 책을 썼을 때 각자 캐릭터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가상의 상담 내용이었는데 제 캐릭터가 딱 이런 업무였습니다. 아이를 때리고 자책하면서 우는 걸로 이 문제만 가지고 정신과에 오신 분의 스토리로 저는 책을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서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그냥 저는 뭐 일상 아니 그냥 평범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분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짚어볼 부분이 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안 그러고 잘 지내는데 그러게요. 특정한 한두 명한테만 심하게 화를 낸다. 보통 이게 참 들으시면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해도 되니까 그런 거죠. 나 저걸 줄 알았어. 다른 사람한테 풀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제일 가까운 가족이나 받아주는 연인이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푸는 거지. 받아주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계산해서가 아니고 당연히 그 계산해서 하면 정말 심각한 사람이고 그럴 건 아닐 거고 우시는 거 보면요.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쌓이는데 당연히 아이 키우고 뭐 직장 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드시지 않겠어요? 이 쌓이던 게 어딘가 탁 터져나갈 곳이 필요한데 그럴 때 제일 약한 대상 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대상에게 보통 가죠. 그러면은 약간 좀 웃기는 솔루션이긴 한데 아이한테 화를 내거나 때리지 말고 그냥 남편한테 나한테 집중해라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그게 일단은 스트레스는 나한테만 풀어 이렇게? 정말로 무의식적인 곳이니까요. 환경을 일단은 잘 세팅하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이미 하셨어요. 여가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힘드신가 봐요 분명히. 여가 시간 보장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스트레스 뻗어나갈 배출구 다른 거 하나 만들어 놓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걸 충분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죠. 정말로 이런 무의식적인 힘이 많이 발휘를 해서 되는 거니까 상담을 받던지 아니면 이분의 감정 그릇이 크기 자체가 작아서 쉽게 넘치는 상황이라면은 약물 치료를 해서 그 근본적인 약물 그 감정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걸 시도해 볼 건지 이런 게 현재 필요할 수 있겠죠. 약을 먹어서 감정 그릇을 키운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흔히 하는 말 중에 왜 충동 조절 장애 뭐 이런 네. 이제 병명도 있잖아요. 네. 그거랑은 조금 또 다른 거죠, 이거는. 네, 그거랑은 좀 다르고요. 그냥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어쨌든 충동이 조절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할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생리 전 며칠 동안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스트레스 상황에 과도하게 그리고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이 세로토닌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쉽게 짜증나고 화내게 되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아니면이라기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그 현재 와이프분에게 짜파게티님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한번 이렇게 크게 화를 의도적으로 내신다고 하면 그게 약간 효과가 있을까요? 남편이? 아이한테 그러지 마 이러면서. 네. 아니 그 되게 남편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좋죠.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아까 아들러님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관계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혹시 짜파게티님이 화를 잘 안 내고 다 받아주시는 성격이라서 혹시 와이프분이 그러신 거면 그러니까 약간의 워닝 차원에서 그러니까 막 크게 화를 낸다기보다는 딱 그 포인트를 집어주시는 그런 따끔한 말 같은 걸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근데 아이 앞에서는 화내지 말자 이렇게 이 말로도 더 화가 나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안 되겠네요. 그럼 근데 이제 아까 정 안 되면 약물 치료를 해서 우리가 감정의 뭐 그릇을 키운다 이렇게 좀 비유적인 표현 쓰셨는데 어떤 계열의 약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까? 항우울제를 좀 드시는 게 낫죠. 항우울제를. 세로토닌을 올려줄 수 있는 항우울제를 쓰면은 이게 당연히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진료실에서 놀라운 얘기들 진짜 많이 들어요. 가족들이 너가 너무 착해졌다. 제발 평생 먹으면 안 되냐. 혹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이런데 누구도 먹자라고 해서 다 같이 진짜 이거 평생 살아온 게 이렇게 바뀌었네. 내가 젊을 때부터 먹을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사실 상당히 있거든요. 그 참 재밌는 게 그 항우울제는 우울증 환자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우울증이 아닌 분들도 뭐 조금 이렇게 저용량이나 이렇게 드시면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꽤 흔히 있나 보더라고요. 네,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남편분이 정신과 의사한테 한번 가볼래라고 말하면 그것도 또 화내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울기도 하고 와이프분도 자책하시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거 역시도 그냥 너가 가라가 아니라 우리 같이 가서 같이 고민해 보자. 어쨌든 아이의 문제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니까 이게 좀 더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노력하는 게 좋을지 제3자의 조언을 들어보자라고 하고 같이 예약 잡아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긴 뭐 그 와이프도 화를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볼까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했으니까 뭐 괜찮겠네요. 그러면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러 가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로 오셔도 되고요. 네, 치료받고 좋아지시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인지 질문하셨는데 필요할 수도 있고 상담 이외에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정보를 드리면서 네. 짜파게티 이거 저 화날 때 특정 단어를 말하는 거는 해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는 윤대현 선생님께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할까요? 네,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원하는 닉네임과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radio@doc.co.kr이고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